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형사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적인 사고와 물적인 피해 이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를 처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음주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취해서 술을 어느 정도 먹고 사고를 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고에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지까지도 보고 이 5가지 요소를 잘 살펴서 그 형을 정하게 됩니다. 올해 초 나온 음주운전 사고 판례안을 살펴보면요, 전과는 없었고요. 0.038, 사실 0.038이면은 아주 많이 취한 건 아닙니다. 보통 0.1 이상이 많이 취한 걸로 고려가 되고요.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100만 원을 공탁한 사안이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고요.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받아서 좀 엄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 그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의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요, 크게 보면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합의는 내가 다쳐서 생긴 상해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일을 못하거나 해서 민사적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는 거고요. 형사합의는 내가 너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형사합의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라서 두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금방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민사합의를 쉽게 안 해주려고 하면 형사합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형사합의 절차를 변호사로서 도와드리게 되면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처받고 화난 상대를 마음을 풀어주면서 설득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상대에 따라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지 제일 중요한데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다,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굉장히 좀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가 막 용서해달라고 합의해달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죄는 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늦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사기관이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합의 시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합의금도 사건과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한 전치 2주 정도 된다고 하면은 민사배상액 부분 빼고 한 100에서 200 정도로 합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긴 하나요. 자신이 전과가 있어가지고 꼭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저 사람이 합의를 안 하면 크게 처벌받을 거를 알면 그 합의 액수가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도 합의를 할지, 아니면 너무 과다한 합의금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공탁을 해도 적정하게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그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이 형사 합의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형사 합의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다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상대방의 처벌 불응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과 형사상, 민사상 합의를 함께 해줬는데 자기가 받은 형사 합의금 때문에 자신이 받을 민사 합의금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 또는 알지 못해서 합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 피해자가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그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연락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함부로 개인정보에 접근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의 형사처벌, 그리고 그 합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 판례들과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형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포함한 이 교통사고는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편해서 막 형사합의를 빨리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히려 형사합의 절차를 너무 본인의 생각대로 급하게 하다 보면은 역효과가 나가지고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음주운전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일이 있으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